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정재훈 멘토님이 아니고요. 우리 그 대형주 잘 보시는 분이시죠. 황민영 멘토님 모시고 오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네. 예. 뭐 정재훈 멘토님이랑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뼈짝 마르고 예, 뾰족하고 예. 까칠한 이미지, 예. 네.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조금 더 부드럽죠? 예. 그거보다는. 말만 부드럽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장 후반까지 지금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여전히 뭐,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뭐, 국내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도 이뤄진 만큼, 국내 쪽에서도 충분히 뭐, 시장이 올라갈 만한 그런 여건들은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 물론 악재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계 자금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었고, 외국계 자금들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면 좋은데, 지금 이 지속적인 흐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넷 앨런의 발언도 있었고요. 금리 인상의 구체적 시기가 나왔죠. 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유가의 변동성도 좀 심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은 충분히 만들어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들고 나면 또 어김없이 또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랠리 대강, 몇 포인트까지로 좀 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거래소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지금 현재 뭐 시장 분위기가 2032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초반에 좀 밀려서 좀 출발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구간대에서 본다면 처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부딪힐 수 있는 자리, 매물대가 많은 자리가 2050포인트 구간이었고요. 2050포인트 구간에서 한번 막히고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2100포인트 구간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자, 네. 2100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들 많이 하시고요. 자,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50과 640선 사이에 당분간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640선 부근까지 내려갔다 다시 650선 부근까지 또다시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환매예요. 지금 많이 종목군들 쪽에서 섹터별로 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장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순환매 장에서 내 종목은 언젠가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면 들고 가신 전략이 맞고, 지금 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소외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쯤 교체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장성에 좀 기인을 좀 두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 같고, 지금 KT서브마린이라든가 한국선제라든가 지금 특수건설, 해저터널 관련주죠.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1대1로,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더불어서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순환매적 장세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또 화장품주들이 급하게 상승세를 만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에서 섹터별로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그 순환매적 장을 뒷받침해주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전화, 문자 보내셔서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번호요. 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레드로버거든요. 레드로버요. 네네. 레드로버가 현재, 5% 정도 떨어지고 있죠. 지금, 네. 이 종목을 언제 사셨죠? 얼마에? 7,155원이고요. 7,155원이요. 예. 네. 예, 제가 사고부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7,155원에 사셨는데 좀 많이 떨어졌다. 네. 자, 네.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죠? 비중, 30%입니다. 30%요. 네. 물론 이제 금액이 좀 개별 부분들마다 좀 다르시니까. 자, 그러면 지금 7,155원이고 30%고, 혹시 이제 이 종목을 사실 때, 네. 지금 약간 이제 목소리가 좀 떨리시는데, 네. 예. 네, 예. 네. 그게 지금 이제 뭐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네. 예, 연결이 안 되다가 되니까. 네. 예, 긴장이 돼가 그렇게. 긴장되셨군요. 네. 네. 카메라는 이제 제가 비추고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좀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좋게 또 종목 진단 좀 자세히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레드로버를 사실 때 어떤 점 때문에 사셨나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모 방송을 네. 제가 보다가, 추천 종목으로 제가 샀거든요. 그래요? 예. 다른 방송국에서 이제 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다. 예. 자, 일단 7,155원에 30% 비중이고, 예. 근데 지금 매수 단가가 최근 들어서 거의 고점 자리예요. 그죠? 사실 이제 그 종목을 사실 때, 뭐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은 사실 이제 안 하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도. 그죠?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이니까.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네. 저 전문가분이, 네, 목표가를 8,500원 이렇게 잡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뭐 기업,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예. 뉴스에서 이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레드로버가 신주 인수권 사채했죠. 신주 인수권 사채에 66만 5,887주가, 88주죠. 행사가 된다고 이제 25일 공시가 나왔고요. 행사가액이 5,151원이에요. 그죠? 5,151원에 지금 약 2.44% 정도의 지분이 물량이 나온다. 물량이 새롭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주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식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151원이니까, 역시 이제 주가는, 5,100원대 그 초반까지도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주 인수권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기업은 사실 실적은 괜찮아요. 이 기업이 이제 그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너짭이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네. 이제 너짭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많이 이제 히트를 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도 그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곤 했었는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너짭 이후에,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영상물, 히트를 칠 만한 영상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안에서 조금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뭐 기업의 주가상으로 봤을 때 실적 대비했을 땐 분명히 이 기업은,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자, 기업의 이제 실적 잠깐 확인해 보면요. 2014년도 연간으로 지금 555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대비했을 때 분명히 증가치였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두 자릿수, 16%대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일단 2012년도에 손실을 기록했다가 2013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분명히 좋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어떤 특정 지을 만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신주 인수권 사채, 새로운 물량들이 풀린다는 부담 때문에 지금 주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요, 이 레드로버, 지금 단기로 보신 건가요? 예, 기간은? 제가 단기로 봤습니다. 단기로 보셨으면은 사실 지금 이 자리는 이미 한 번 나오셔야 되는 자리는 일단 지났어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좀 등락이 좀 있었는데, 흐름 약간 짚어드리면요. 이날이 이제 3월 20일이었습니다. 3월 20일 날 저점 자리가 바로 6,280원이었는데, 이 6,280원은 오늘 한번 축 밀어냈습니다.
이때가 심리적으로 좀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심리가 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시기보다는요. 일단 내일을 일단 한번 지켜보세요.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 이용해서 단기로 한 6,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단기로 그냥 보셨으니까 단기로 그냥 나오시고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6,500원이요. 단기로 내일 무조건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일 양봉 주면은 6,5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나오세요. 단기로 보셨으니까. 이거 단기로 빨리 올라가면 종목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종목 지금 주식시장 안에 지금 오늘도 시장 좋잖아요. 종목도 정말 많아요. 그죠? 네, 좋은 종목들 일단 잘 선택을 하셔서 이번 그 실패를 또 만회하시길 좀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슨 또 중국하고 무슨 배로가 또 있다는 걸 또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분명히 발생됐는데 그 안에서 레드로버라는 기업은 또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죠? 네. 일단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어떤 모멘텀을 보고서 지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시청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로 보셨잖아요. 네. 그죠? 단기이기 때문에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게 보신다면 저는 레드로버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로 본 종목은 역시 단기로 나오셔야죠. 네.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사실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그 종목은 나중에 전화 주시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양봉 자리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양봉 안 나오면 나오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벌써부터 팬이 생기시고, 그죠? 예. 네. 오늘 첫 출연에 팬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아니면 꾸준하게 또 황민영 멘토님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바로 오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1만 3천원이요. 21만? 3천원. 3천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70%요. 70%. 예. 많이 힘드세요? 네, 그렇죠. 예. 엄청 힘들어 보이세요, 목소리가. 예, 엄청 힘듭니다. 예. 목소리가 되게 젊은데, 혹시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50대예요. 50대세요? 예. 50대에 그런 미성을 가지고 계신다. 야. 예. 진짜 목소리 부럽습니다. 저는 한 대학생 좀 생각했어요. 혹시 아침에, 네. 제가 프로를 하고 있는데, 신문 읽어주는 남자예요. 혹시 보세요?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네. 오늘 아침에도 현대차 얘기를 드렸어요. 예. 현대차 얘기를 드렸는데,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늘 2%에서도 얘기 드렸더니, 완성차 쪽은 별로 지금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는 게, 중국에서의 침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악재가 하나 터졌죠. 그러니까 바로 노조 측에서의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어떤, 먹고 살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조를 하고 있고, 지금,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대차가 너무 잦은 노사 분규가 있다는 부분, 그것이 또, 지금, 사실 현대차의 어떤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노사 분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노사가 조금, 똘똘 뭉쳐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노사 분규, 노동쟁의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악재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지금, 생산 대비 비해서 임금이, 조금, 평균적으로 보면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관비에 대한 부분들이 늘 논의가 좀, 심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노동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과, 노조 측에서 또 강한 이제 투쟁,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돼서, 문제가 돼서. 근데 이게 너무 또 많이, 노조 측을 허용해 주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성노조인 쪽은 늘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당분간은,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별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어떤 경기가 살아 돌아온다면, 물론 현대차가, 좋은 호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유럽의 경기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조금 들었다가,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죠. 18만 원까지 들었다가 또다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16만 원대까지 뺐다가 이 사이를 당분간은 조금 더 횡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근데 한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길게 간다면은 어떠나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1년, 2년, 3년 지고 갔을 때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노조 측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게 되버리면 현대차는 분명히 악재적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18만 원 이상 오면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인데 얼마든지 조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완성차 쪽이 지금 별로 지금 상황에서 크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예, 1년 뒤에, 2년 뒤에. 네네. 그 1년 뒤에, 2년 뒤에 더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가 이렇게 강성 노조가 돼버리면 판관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전에도 임금이 비쌌을 때도 그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그 비싼 임금에 더 임금을 더 내더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한참 경기도 좋지 않고 현대차 판매량이 유럽에서조차 좀 부진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내준다? 글쎄요. 더 내줘서 판관비가 더 늘어난다면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더 감소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한참 포드 자동차 잘 나갔잖아요. 그죠? 그 강성 노조가 계속 생기면서 그 포드 자동차가 몰락을 했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지금 보통 저기는 가장 큰 악재는 환율이라 그러는데 환율이 좀 좋아지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환율보다 더 문제가 되는 장기성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 드립니다. 근데 그 통상 임금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데모도 하고 통상 임금을 지금 지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통상 임금이 뭔지 모르세요? 통상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이 통상 임금까지 가버리면 현대차는 지금 수조 원대를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대법원인가 어디서 판결을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인정을 안 해줬는데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게 그 통상 임금을 안 주면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파업이잖아요. 그죠? 파업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악화도 또 가져오는 부분이고. 그죠? 네.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좋을 부분이 없습니다. 악재적인 측면. 그래서 제가 계속 완성차를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부품주를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최근에 외국인 자금들은 네. 그냥 그건 뭐 의미가 없나요?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외국계 자금은 유럽계 자금이고요. 유럽계 자금들은 한머니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답이 없다 싶으면 빠져나갑니다. 외국계가, 예를 들면 외국계가 들어와서, 외국계 자금만 쫓아다녔을 때 수익이 나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꾸 믿고 가시면 결국은 아전인수식 해석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아버님은 계속 아전인수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딱 떨어져 놓고 한번 봐보세요. 이 종목이 좋을지, 차라리 글로벌 부품주가 나을지, 딱 떨어져 놓고 보시면 아무래도 답은 금방 찾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전화가 오네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홈캐스트. 네, 홈캐스트요. 예. 네, 홈캐스트 얼마에 매매는 샀었어요? 40%, 30%.
얼마요? 7,500원에 7,500원에 30%. 30%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홈캐스트 예, 일단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매수하게 된 뭐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접근한 지 1년 됐거든요. 네. 근데 아주 초짜인데 뭐 잘 몰라요. 뭐 가장 궁금하신 게 뭡니까? 그럼 이 홈캐스트에 대해서. 매도 시점. 매도 시점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6,770원이고요. 현재 7,500원이면 일단 손실이죠. 예. 자,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홈캐스트라는 기업의 뭐 실적은 일단 지난해 턴어라운드 했고요. 일단 이 기업이 갖고 있는 H바이온 지분 22.1%가 최근 들어서 한번 이슈가 좀 됐었어요. 이 기업 이제 그 황우석 박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뭐 기업이 바로 H바이온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한번 나왔던 건 바로 이제 그쪽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뭐 기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셋톱박스나 이제 통신 쪽 그 방송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차트 보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뭐 실적적인 부분은 일단 2014년도에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차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홈캐스트는 일단 현재 거래량이 3,577주 정도, 거래대금이 17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지수는 주가 차트는 한번 빠질 만큼 한번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흔들림이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매도는 아니고 지금 일단 보유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DNA 관련해서 이슈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시 일단 매도 관점으로 가격은 7,500원 정도를 일단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500원에 매도입니까? 네. 7,500원입니다. 네, 송호 투자하시고요. 이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황민영 멘토님, 너무 시청자분을 강하게 자르신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또. 예, 알겠습니다. 자, 이분 모셔볼 때 됐습니다. 자, 이분 만나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예. 네, 월요일장 현재 양증시 모두 3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현재 2029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0.48% 상승입니다. 장중 흐름 살펴보면서 현재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2026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2018포인트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외국인에 더해서 개인 쪽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매수 물량이 늘어나자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서 현재는 203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180억 원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750억 원 정도.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8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방향이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죠.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다가 장 초반 오전장에서 개인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개인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오늘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수의 상승 흐름에 큰 방해는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다시 반등합니다. 142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0.6% 하락, SK하이닉스도 0.5% 하락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1% 넘게 오르면서 45,600원의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이고요. SK텔레콤이 0.8% 하락, 네이버는 1.4% 오릅니다. 포스코는 오늘 외국인의 집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52주 신저가입니다. 24만 2천 원대까지 내려서 3.7%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마감 예상 지수는 64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크죠. 0.8%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살펴보면서 현재 지수도 알아보겠습니다. 출발은 640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640선을 이탈하지는 않는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전환에서 현재는 646포인트까지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마찬가지의 수급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290억 원 정도 매도, 기관 쪽에서는 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상승 탄력이 강한 오늘장인데요. 외국인들은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코스닥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장 초반 잠깐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개인 쪽에서 매수했지만 매도로 돌아서서 기관보다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하락합니다. 7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죠. 2.4% 하락하면서 68,500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다음 카카오는 1.5% 상승, CJENM이 4%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8% 상승하면서 21,8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는 2.2% 상승입니다. 메디톡스가 1.9% 상승이고요. 이오테크닉스, 내추럴엔도텍, CJ, GS홈쇼핑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홈쇼핑 관련주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 업종들, 특징주의 움직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WTI가 다시 5% 이상 급락하면서 정유화학, 조선주에는 악재가 됐는데요. 한 판에 모두 모아봤습니다. LG화학이 0.8% 하락, SK이노베이션이 3% 좀 큰 폭으로 내렸고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1%에서 2% 정도 하락, 석유화학주 한화케미칼 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유가의 급락이 반가운 업종들도 있습니다. 항공주와 페인트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는 대한항공이 2.5% 상승, 아시아나항공도 3% 급등이고요. 페인트주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삼화 페인트가 상한가까지, 그리고 조광 페인트와 누르 페인트 마찬가지로 상한가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강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콜마가 4% 가까이, 코리아나가 상한가, 한국화장품제조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고요. 한국화장품도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코리아나,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제닉도 4.6%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쇼핑주 앞서 자세히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악재가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한 6개사 TV 홈쇼핑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주가의 영향은 미미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0.6%로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CJ홈쇼핑은 보합권, 현대홈쇼핑은 무려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지는 업종들은 바로 사조그룹주 한번 살펴보죠. 일본을 중심으로 참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참치 가격이 반등하게 되자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인데요. 사조산업은 0.3% 보합권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5.7%에서 상한가로 급등했습니다. KG 모빌리언스와 KG 이니시스의 합병설이 나왔었는데요.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KBG 모빌리언스가 3.5% 상승하면서 17,400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되고요. KG 이니시스까지 살펴보죠. KG 이니시스 5.4%로 조금 더 큰 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3,000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현재 30초 정도 마감을 앞둔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의 마감 예상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마감 예상지수는 2030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0.5% 오르면서 2030선에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예상되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죠. 코스닥은 646포인트로 1% 가깝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조금, 상승폭을 조금 줄인 듯 보입니다. 일단은 10.24포인트 상승한 채로 좀 마감이 된 듯 보이는데, 203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다시, 6포인트 가까이 상승세를 만들면서 646선, 즉, 또 650선의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쁘신 분이 매일 또 이렇게 마감 시간까지 해주시니까요. 더더욱 참 기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칙칙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예쁘신 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죠? 저는 좀 칙칙한데 반해가 뭐 황민영 대통령은 좀 깔끔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현대페인트를요. 예. 좀 많이 샀는데 예. 저기 다른 그 페인트주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좀 별로인 것 같아서 혹시 걱정이 조금 되네요. 예. 얼마에 조금요. 사셨는데요? 아, 그냥 팔았다 다시 샀어요. 예. 그래서 2,800원이에요. 팔았다 다시 그 전에 사실 때는 얼마에 사셨는데요? 그때는 하한가에 샀었어요. 그때 막 1,900원에 샀다가. 저번 때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너 또 잘못 팔았나 하고 다시 샀더니 또 떨어졌고. 그래 이제 제가 1차 목표가 방송을 좀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죠? 네. 방송을 좀 띄엄띄엄 보십니다. 그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2,400원부터 계속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한가에서는 잘 사셨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이제 3,000원대 저희가 또 매도 시점을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1차 목표가.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고고선에서 팔았었어요. 그 부분에서 팔았어요. 예. 일단은 저희가 거기서 가족분들하고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랬어요? 재매수한 시점이 2,600원 이하에서 재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할 수는 있거든요. 예, 매도 시점을 잘 몰라요. 재매수 시점도 잘 모르시는데. 아니, 뭐, 잘못 팔은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발발 떨다가 얼른 샀어요. 예. 잘못 팔았다 하고. 잘못 팔았다고 생각 드시면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얼마든지 또 좋은 종목들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너무 빨리 재매수 시점을 잡으세요. 팔으셨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저희도 그러면 3,000원대 팔고 뭐하러 그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잡죠. 그죠? 그럴 거면 안 팔아요. 근데 팔아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 밑에 선을 잡기 위해서 팔아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재매수 시점이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잡으셨고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페인트 업황이 다들 좋은데다가 현대페인트는 사실상 악재가 거의 소멸됐죠. 사실은 관리 종목 탈피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최대주주 변경이 되면서 그들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어떤 산업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 즉 이것은 악재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은 이제 흑자로 발표가 났어요. 그죠? 180억 흑자로 났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중장기적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데 이 구간에서 왜 이렇게 흔들거리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흔들거릴까요, 어머니? 그게 불안하시죠, 그죠? 예. 왜 흔들거릴까요, 어머니? 수리라고 그러지요. 예? 아니, 저희 같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말하자면, 우리 팔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손이 자꾸 나가요. 오, 잘하시네, 어머니. 그렇게 잘하시는데 뭐하러 불안해 하세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의 심리를 흔드는 겁니다. 나중에 올리려고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다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심리상 흔들리는 분들은 틀어놓고 가야 돼. 기차 출발하기 전에, 아는 대로 또 이렇게 흔들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네. 어머님이 근데 현대페인트를 누구 보고 매수하셨어요? 예봉군님이요. 네, 저보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예병군입니다. 네. 네. 누가 그런 얘기야, 저 예병군이에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저는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 전날 있잖아요. 좀 높게 잡았었는데, 예병군님 말씀을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한가 떨어지길래 바로
바로 다 먹거든요. 예, 잘 하셨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믿고 매수하셨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밑에까지 흔들렸다는 것은 결국은,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밑에서 흔들거려서, 했던 물량들을 털어내고 가야 얘들이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흔들거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잘 알면서도 당하면 뭐가 된다고요? 알면서 당하면 뭐가 돼요, 어머니? 바보지요. 그렇죠, 어머니. 예, 예. 잘 아시네. 그러니까 예. 알면서 당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들고 가세요, 어머니. 네, 예, 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입니까? 궁금하신 종목이. KT 서브마린네. KT 서브마린이요. 예, 예.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6,040원네. 6,040원이요. 예. 그럼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한 15% 됩니다. 15%요. 예. 그런데 이거 작년에 경제방송 보고 제가 매수했거든요. 네. 그래가 수익이 났는데, 네. 제가 매도를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움직이는데, 네. 어떻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매수해도 되는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매수하신 기간은 좀 되신 것 같네요. 매도를 못 하셨다는 건 한번 올라왔었다는 거고, 그게 한 10월 정도죠, 지난해. 예, 그죠? 예. 네. 예.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1%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 KT 서브마린은 종목을 사신 이유는 방송 보고 사셨나요? 예, 예.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처음에는 기업에 대해서 네. 모르고 방송만 보고 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고 올라가고 네. 또 내려오고 이러고 나서는 네. 기업을 제가 조금 봤는데 네. 그래도 자세히는 몰라요. 일단 떨어지니까 또 불안하셔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셨군요. 예, 예. 자, 일단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이 최근 실적이잖아요. 4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KT 서브마린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저 테이블을 건설하는 업체입니다. 자, 오늘 11.9%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을까?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슈가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이 돼서 오늘 좀 강하게 급반등이 나온 건데요. 자, 지금 중국 쪽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지만, 건설주들도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처럼 이제 통신주 쪽에서도 한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1대1로라는 그 정책 때문에 지금 나오게 된 건데, 중국 쪽에서 육성하고 이제 해상 쪽 있죠.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거의 이제 통합한다는, 경제 통합 벨트를 구축한다는 1대1로라는 그 계획이 전해지면서 결국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KT 서브마린, 지금 해상 쪽으로도 뻗어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KT 서브마린은 국내 유일의 해저 케이블을 또 설치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인프라 쪽이 가장 주된 모멘텀이긴 하지만 인프라가 구축되면 결국은 이제 통신 인프라도 같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KT 서브마린 역시도 거기에 대한 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좀 급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기대감이겠죠. 그죠? 기대감이고, 아직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어쨌든 기업은 실적은 좋지만, 이런 이벤트성 그 재료가, 발생이 됐고, 이런 이벤트성 재료가 발생됐을 때 오늘 거래량을 보세요. 580%입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급반등 나왔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한가로 치고 올리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KT 서브마린이 장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은 상한가를 유지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건 그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KT 서브마린은요, 이제 매수가가 6,040원이시고 현재 6,190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KT 서브마린을 갖고 있었다면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물량을 좀 줄였을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은 좀 지났고, 지금 6,190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내일장에서는 한 번의 조정봉은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조정봉이라는 건 음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좀 떨어져서 출발하게 될 텐데, 물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조정봉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6,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보세요. 6,000원 정도 자리 때
까지 보고 그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KT 서브마린은 한번 급등 이후에 조정 자리가 좀 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T 서브마린을 지금 오랫동안 끌고 오셔서 일단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내 입장에서 수익 구간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 지금도 수익이죠, 그죠? 시초가 들어갔을 때 수익이다. 그럼 일단 물량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밀리는 구간에서 6,000원 정도를 깨고 내려온다. 그럼 나머지 물량도 줄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현재 구간대에서는 내일장 수익에서 절반 줄이시고, 거기서 6,000원 깨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만 보유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7,000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내용, 기억 못하셨으면 다시 재방송 한번 돌려보셔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하치요. 하치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5,620원이요. 5,62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어머니? 네, 40%. 40%? 예. 어머니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여기요. 네. 이거 오래됐거든요. 저 추가 매수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단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근데 요즘에 좀 올라서 기분이 좀 좋았는데 오늘 오전에 네. 6,300원 돼가지고서는 좀 상한가 올라갈까 하고 그랬더니 이것도 다시 푹 내려가네요. 어머니 이거 봐보세요. 네. 이거 제가 늘 방송에서 이런 선 좀 꺼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6,300이 딱 저항이잖아, 어머니. 딱 보이잖아요, 여기가. 어머, 그래요? 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화면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여기도 맞고 밀렸죠. 당연히 여기서는 한 번쯤 더 조정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선을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서 올린 게 아니고 이걸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선에서는 반드시 막히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자꾸 제가 왜 HTS에서 선 더 꺼본다고 돈 더 안 받으니까 선이라도 좀 많이 꺼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과적으로 저항대가 있으면 그 저항대를 한 번은 우리가 인물 잘생긴 사람이 인물값 한다고 얘기하죠. 예. 네, 저항도 굉장히 강한 저항선은 저항값을 꼭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은 쥐고 흔들고 가더라도. 그리고 지금 하치 같은 경우에 이게 건설 경기가 살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어머니 지금 이 하츠가 공급되는 평수 때는 굉장히 좀 큰 평수 때에 고급 빌트인 가구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죠? 네. 주방 그 빌트인 가구들이 들어가는데, 빌트인 제품들이요. 네. 어머니 지금 그 고급 평수 때가 앞으로 인기가 있을까요? 그걸 어머니께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고급 재료가요? 네, 고급 평수대가. 고급 평수대가? 요즘 조금 힘들죠. 힘들어요,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니 지금 혹시 자녀분 두고 계세요? 네네네. 자녀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38, 32. 30 다 넘었어요. 네. 어머니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젊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한 50대 미만으로 어머니 목소리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감을 잡고.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이게 마이너스 된 게 많아가지고 요거 희망을 많이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주려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대처 방법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조금 덜 하더라도, 제가 마음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매도할게요. 지금 편안하게 매도하세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금 오늘 종가가 5,920원에 마감이 됐는데, 네네. 내일이라도 매도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지금 쉽게 못 살아와요. 물론 지금 뭐 부동산 지방, 미분양들이 줄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자, 대형 평수 아파트가 아직은 인기가 없고요. 물론, 이제 중소형 평수 때에도 이, 하츠라는, 제품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내가 어머니 왜 자녀의 연령대를 물어봤는가 하면,
혹시 자녀분들 다 장가 시집 보내셨어요? 네네네. 아, 시집 다 보내셨어요? 예. 손자는 보셨어요? 네네. 5명이에요. 오, 손자가 됐어. 국가에 진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요새 대다수 보면 시집을 늦게 가고 시집을 안 가거나, 그 다음에 장가를 늦게 가거나 장가를 안 가거나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옆에 계신 분도 지금 장가를 안 가시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 돌아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츠는 지금 최근에 단기적 반등세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는 거는 오버슈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지금이라도 파셔야 됩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오면 어떻게 팔까요? 한 6,000원 부근은 파세요. 파시고 그 다음에 교체 매매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 얼마든지 지금 좋은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잘 버티셨어요. 잘 버티셨으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즉 하츠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가 확연하게 살아 돌아와야 되고, 사실 이 11,000원대까지 갔던 부분은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은 뭐냐면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기간과 맞물려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수혜주로 분류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아우. 자, 우리 옆에 계시는 황민영 멘토님이 아직 장가는 못 갔습니다만, 예, 여자친구는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 오늘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네. 여자친구분도 공개를 하십니까? 장가 못 간 제가 오늘 공개 방송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뒤끝 있으시네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장 끝났는데요. 4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시장을 흐름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4시부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꼭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4시부터 진행하니까 꼭 공개방송, 이름은 브레인 멘토스 클럽으로 공개방송 진행할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그 종목 고민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브레인 멘토스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황민영 멘토님께서 공개방송을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